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장님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임대차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이 다시 1년 더 연장이 되네요. 어제 5월 16일에 발표된 국토부 보도자료를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계도기간이 연장이 됐지만 그래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1년도 하반기가 시작되면서 시행에 들어간 임대차 3법. 그 중에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착이 되고 있네요.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계속 연장이 돼 오다가 이번에 다시 계도기간이 1년 더 연장이 되네요. 주택임대차 신고제 21년 6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2년 5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두었네요. 그리고 다시 23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이 되면서 2년간 연장이 돼 왔네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24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이 되면서 계도기간만 3년이 되네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나와 있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기본 개념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즉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다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5월 16일 오후에 나온 국토부의 보도 참고 자료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한 페이지로 간단합니다. 계도기간을 24년 5월 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입니다. 최근 언론에선 연장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그동안 미신고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갑자기 계도기간 연장 발표가 나왔네요. 이전엔 유예기간이란 용어를 썼었는데 어느 때부터 계도기간이란 말을 쓰고 있네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연장입니다. 계도기간을 연장하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차 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마도 계도기간이 끝날 즈음에 지금의 임대차 3법이 상당분 손질이 돼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어쨌든 다시 1년 더 연장이 되면서 계도기간이 끝나는 24년 5월 말까지 신고를 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렇지만 24년 6월 1일부터는 기한 내 신고를 안거나 거짓으로 신고한다면 4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다음에 그때 가서 면제가 될지는 알 수가 없는데 시행일인 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24년 5월 말까지는 신고를 해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계도기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도 당연 신고는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주요 내용을 빠르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고 기한입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잔금일이 아닙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도 민법에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입니다. 계약 다음 날부터
기산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 전에 가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이건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신고대상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임대차 보법상 주택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상가나 오피스텔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규 갱신, 변경, 해제 등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특히 계약을 했다가 신고까지 하고서 잔금 전에 해제가 되는 경우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것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지만 묵시적 갱신 또는 보증금이나 차임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즉 자동 연장이나 임대료 변동이 없다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 신고 대상 금액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가 신고 대상입니다. 역으로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이면서 월세가 30만 원 이하라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 신고 대상 지역입니다. 모든 지역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광역시 및 경기도 외 군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신고 대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네요. 쉽게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는 군지역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일반 도지역의 군단위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경기도 가평군은 군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경기도라 신고 대상입니다. 전라북도 남원시는 도지역의 시단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은 광역시의 군지역이라 신고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강원도의 평창군, 충청북도의 옥천군은 도단위 군지역이라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신고는 누가 해야 하는지 신고 의무자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공동입니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만약에 기한 내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했다면 이때는 임대인, 임차인 둘 다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단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실전에선 임차인, 즉 세입자가 계약서 지참해서 3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들려 신고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 누구든 대리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는 계약서, 자필서명 이임장, 임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평일에 시간 없는 직장인이라면 계약한 부동산에 부탁을 하면 되겠네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양식입니다. 좀 복잡해 보이는데 굳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서 들고 주민센터 방문하면 직원이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임장 양식입니다. 주민센터에 가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중개사들은 출력해서 사무실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겠네요. 여섯 번째, 신고 의제입니다. 신고를 안 했어도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고 의제입니다. 주민센터에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면서 전입신고를 한다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사업자입니다. 민특법에 따라 표준계약서로 거래신고를 한다면 마찬가지로 신고한 것으로 의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3개월이 아닌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신고는 어디서 하는지. 해당 주택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입니다.
즉 임대차 계약을 한 물건지 주민센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이 24년 5월 말까지 다시 1년 더 연장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시행일 이후에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24년 5월 말까지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4년 6월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보신 분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